MBN 뉴스 8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등 5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잠시 후 귀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 보복 완전 철회를 논의했습니다. 지난 15일 극비리에 방한했다가 어제 돌아간 앤드류 김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체류 기간 동안 북측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열릴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안북도에 있는 대관 유리 공장을 찾아 현대화와 새 기술 도입을 당부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세상은 빠르게 변하며 발전해가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해경군 김씨 계정 소유자를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로 결론 내린 경찰이 사건을 내일 검찰에 송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이 맞다면 이 지사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GP 총기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숨진 병사가 사건 당일 혼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현장에서 해당 병사의 총기와 탄피를 확인한 군은 내일 부검에 들어갑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법원에 출석할 때 피해 학생으로부터 빼앗은 점퍼를 입고 나와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8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박 6일간의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잠시 후에 귀국합니다. 문 대통령은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혁신기금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또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보복 완전 철회를 논의했습니다. 첫 소식은 최중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포용이라며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줄여 공동 번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에이펙 디지털 혁신 기금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이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는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평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시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북미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두 정상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며 사드 경제보복에 대한 빠른 해제와 완전한 철회를 요구했고, 이에 시 주석은 합의가 점차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며 속도보다는 진행 성과에 무게를 뒀습니다. 잠시 후 귀국하는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순방 기간 과로로 쓰러진 외교부 김은영 국장의 무사 귀환을 바란다며 외교 무대에 대통령만 보이지만 많은 공무원들의 노고가 그 바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귀국과 동시에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 대화가 재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 데 이어서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열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미국을 방문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귀국했습니다. 앞으로 그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 비핵화 문제, 한반도 평화 정착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을 이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착 상태에 놓였던 북미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이후에 대북 정책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 또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간에 상당한 공감대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극비리에 방한한 앤드류 긴 CIA 코리아 임무센터장이 판문점에서 북측과 협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금강산 관광 20주년 기념 행사 참석차 방북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북미 고위급 회담이 빠르면 이번 주 중 열릴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성사시켜야 한다며 북한의 서훈 국정원장을 급파해 미국 측의 생각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안북도의 유리공장을 당 주요 간부들과 시찰했습니다. 군용 렌즈와 광학 장비를 생산하는 곳인데요.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면서 현대화 신기술 도입에 힘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신의주 개발을 지시했는데 경제 행보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안북도에 있는 대관 유리공장을 찾았습니다. 이 공장에서 만든 새로운 광학 측정 설비를 살펴보기 위해서인데 지난 2014년 5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다시 방문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유리 제품과 광학 장비 등을 둘러보고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며 만족감을 드러낸 뒤 현대화와 새 기술 도입에 힘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며 발전해가고 있다고. 지금의 현대화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김 위원장 시찰에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조영원, 김용수 당 부부장,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등이 동행했습니다. 주요 당 간부들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이번 시찰은 경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입니다. 대관 유리 공장은 군용 렌즈도 생산하는 곳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2014년에는 군 간부들을 대동하고 시찰하기도 했습니다. 북미 협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상태에서 김 위원장은 신의주 개발 지시에 이어 경제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3차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찬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집회를 주최한 백두칭송위원회가 지나치게 북한을 찬양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고 적힌 피켓이 보이고 한반도 길을 든 집회 참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연호합니다. 문재인, 김정은 환영합니다. 13개 진보단체로 이루어진 백두칭송위원회는 남북 정상이 백두산에서 한 통일 다짐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추진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상만으로도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인식의 틀을 깨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면 그 파급력은 더욱 엄청날 것입니다. 주최 측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우리 국민들에게 더 자세하게 알려야 한다며 남북 정상회담 당시 사진과 함께 김 위원장의 활동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시민들은 기대와 우려 속에 집회를 지켜봤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대한민국에서 전쟁이나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답방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적극 찬성하는. 오면 안 됩니다. 통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무작정 통일이냐 얘기예요. 적극 통일 안 된다 얘기예요. 보수단체들은 백두칭송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관계자 7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해경군 김씨 수사 관련 소식입니다. 경찰이 해경군 김씨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자 민주당은 곤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이 지사가 사퇴하거나 강제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문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기소하기로 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미룬 채 사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해경군 김 씨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처음 고발했던 전해철 의원은 관련 코멘트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당황스럽다고만 밝혔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이라면 이재명 지사가 사퇴해야 한다고 강경론을 내놓았습니다. 여당은 이 지사가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사법부의 결론도 안 났기 때문에 출당이나 당원권 조치 등은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속다르고 겉다른 부부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즉각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재명 지사를 보호하면 이해찬 대표가 날아간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지만 이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길에서 이러지 말아요. 문재인 팬클럽에서도 이 지사의 탈당이나 당의 출당 조치를 요구하면서 이 지사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SNS에 글을 올리고 경찰 수사 결과와 반대되는 증거를 제보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반박 증거를 모아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전민석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아내 김혜경 씨가 해경군 김 씨라는 경찰 수사 결과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찰이 글 몇 개만으로 꿰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고향을 물어본다던가 새벽 1시에 트위터로 대화한다던가 그거는 부부 사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 지사는 SNS에 해경군 김 씨와 아내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증거라며 보낸 사진들도 함께 올렸습니다. 이 지사 측은 무혐의를 확신한다며 경찰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려 누리꾼들에게 공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며칠 안에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앞으로의 검찰 수사와 재판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이 지사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박유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받는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경찰 발표대로 김 씨가 실제 해경군 김 씨가 맞다면 김 씨는 지난 4월 전해철 전 경기지사 예비후보를 향해 악의적 비방글을 쓴 장본인이 됩니다. 그 계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런 아주 폐륜적인 그런 글을 썼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최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김 씨가 향후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이 지사의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상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후보자가 당선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는 선거 범죄는 당선 목적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한 사람 매수나 정치자금 부정수수고 배우자의 허위사실 공표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 규정으로는 배우자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인해가지고 본인이 지사직을 상실한다거나 이런 규정이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와 별개로 김 씨가 처벌을 받는다면 이 지사의 정치적 위상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네, 계속해서 해경군 김 씨에 대한 쏟아지는 궁금증 지금부터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사회부 윤기란 기자 나왔습니다. 자, 윤 기자. 네. 그동안 해경군 김 씨 트위터 계정에 어떤 글들이 올라왔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거부터 한번 짚어보죠. 해당 계정은 지난 2013년이죠. 정의를 위하여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5년 전이네요. 네, 그렇죠. 처음 공격을 시작한 대상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친형인 이재선 씨인데요. 이 문제가 불거진 건 이 시장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활동하면서부터입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글을 서슴지 않은 겁니다. 예. 이 올해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는 당내 경쟁자인 최성 전 고양시장과 전해철 의원 등 이 지사와 상대를 하는 인물에 대해서 그야말로 무차별 공격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저 글이 올라와 있는 거죠, 화면에? 네, 맞습니다. 자, 이때부터 누리꾼들이 댓글로 계정주를 김혜경 씨와 연결을 지으면서 해경군 김 씨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트위터 계정 별명이 이제 해경군 김 씨다. 별명이 그렇고 공식적인 이름은 사실 아닌 거죠. 예. 예, 특히 세월호를 공격의 도구로 삼은 막말도 이어졌는데요. 이러한 글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 이 지사 지지자를 제외한 진보 진영 전체와 등을 돌린 격이 됐습니다. 네. 그 경찰이 해경군 김 씨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라고 이제 어제 수사 결론을 내렸는데, 네. 근데 말이죠. 만약에 정말로 해당 계정주가 김혜경 씨라면 왜 김 씨에 대한 정보를 고스란히 노출하면서 이렇게 트위터, 인터넷 활동을 해왔을까요?
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경군 김씨 계정 정보를 보면요. 자, 이름의 영문 이니셜부터 거주지, 휴대전화 끝번호 2자리, 네. 대학 전공, 심지어 2 아들을 둔 상황까지 김혜경 씨의 인적 사항과 거의 일치합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 누구라도 계정주가 이재명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사도 이에 대해서 아내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며 아무나 막 만들 수 있는 트위터 계정을 쓸데없이 자기 개인정보까지 넣었겠느냐며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네. 해당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네. 상식적으로 자기 이름 넣고 전화번호 넣고 자기 이메일 넣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김혜경 씨가 아니라면 누군가 이 지사를 음해하려는 목적으로 계정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만약에 계정주가 김 씨가 맞다면 미국에 본사를 뒀죠. 트위터의 특성상 실제 계정주를 찾기가 어렵다는 걸 노린 게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네, 미국 트위터 본사가 절대 계정주를 밝혀주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측은 해경군 김 씨 계정이 아내 김혜경 씨와 관련이 없다는 뜻을 고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해당 계정주에 대한 고소나 고발,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재명 지사 측은 해경군 김 씨의 활동으로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이고요. 네. 이 지사의 그 정치적 프레임에 가두려 한다, 이런 주장까지 펼쳐왔습니다. 변호사 출신으로 이른바 고소왕으로 불릴 정도로 어떤 사안이든 간에 법적 대응으로 맞섰던 이 지사가 해경군 김 씨 계정주에 대해 고소 고발할 것이란 예상도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재까지 해당 계정주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해경군 김 씨 계정이 이 지사 측과 뭔가 연관된 부분이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대목인 겁니다. 네. 자, 이런 이 지사 측의 대응 방식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일종의 네티즌 수사대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해경궁.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해경군 김 씨 계정주가 누구인가를 밝혀내자며 만들어진 누리꾼들의 모임인데요. 예. 해경궁.com 관계자는 이 지사의 대응이 일반적으로 고소부터 했던 것과는 달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혜경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자신의 부인이 명예훼손에 휘말리는데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왜 고소 고발을 안 하겠느냐, 이런 그렇죠. 거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지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내는 SNS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등 엉뚱한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해경군 김 씨가 누군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 지사의 전직 운전기사도 그렇고 또 다른 새로운 인물이 제기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이죠. 해경군 김 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SNS에 난 평범한 아줌마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네. 이재명 팬카페 운영자와 나눈 대화도 있는데요. 운영자는 해경군 김 씨를 이보연이라고 부르며 카페 활동을 독려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운영자가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해경군 김 씨는 팬카페 운영자가 운영자가 말을 바꾸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해경군 김 씨가 사실은 여성이 아닌 50대 남성으로 이 지사의 전직 운전기사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네. 경찰이 이 운전기사를 조사를 했는데요. 결과 해당 계정주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렇다면 과연 이 이보연은 누구인가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셈이죠. 예. 자, 그런데 이보연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 적어도 계정의 정보와는 상관이 없는 가짜 인물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보연이라는 인물은 가상의 인물일 공산이 크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가 이제 진행될 텐데요. 해경군 김 씨 논란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진행 과정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기란 기자였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최근 용역업체 직원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회식이 격려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좋았는데 오 시장 양옆에 여성 직원을 앉게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청과 산하 사업소 용역 직원을 올해 말까지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시청과 산하 사업소 용역 근로자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오 시장은 용역업체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고 이 모습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회식 자리에 동석한 직원 대부분은 남성들이지만 오 시장의 양옆과 맞은편에만 젊은 여성들이 앉았습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보기 불편하다거나 구시대적 회식 문화라며 질타했습니다. 부산시는 자연스럽게 자리가 배치된 것일 뿐 일부러 여직원을 배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오 시장은 SNS에 그동안 잘못된 관습과 폐단을 안일하게 여기고 있었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편함으로 상처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동석했던 직원들도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GP 총기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각종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숨진 병사가 사건 당일 혼자 화장실에 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군은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내일 부검을 실시합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군 GP에서 벌어진 총기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어제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당시 CCTV에 숨진 김무일병이 혼자 화장실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일병은 야간 경계 근무에 투입돼 실탄을 지급받았는데 상황실에 가기 전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후 갑자기 총성이 들렸고 분대장이 화장실에 가보니 김일병이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육군은 현장에서 김일병의 K2 소총과 탄피한개도 함께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번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북측의 소행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등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글만 60여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군은 김일병의 휴대전화에 극단적인 선택을 검색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의 특이 활동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일병의 유서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군은 유가족 요청에 따라 내일 부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인천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학생이 옥상에서 추락해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법원에 출석했는데 숨진 학생의 패딩 점퍼를 입고 나왔습니다. 이권열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뉴스 추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권열 기자, 네네. 폭행 사건이 이제 지난주에 있었는데 어떻게 벌어진 사건인지 개요 좀 설명해 주실래요? 지난 13일 오후에 벌어진 일인데요. 그 인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또래 학생 4명에게 폭행을 당하다 떨어져 숨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경찰 수사 결과인데 폭행을 피하려고 하다가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숨진 학생이 다른 학생 아버지의 외모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저께 가해 학생들이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이때 입은 옷이 그 숨진 학생의 옷, 바로 저기죠, 저거. 베이지색 패딩 점퍼. 저 옷을 입고 나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가해 학생들을 긴급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갔는데 이때 가해 학생 중에 한 명이 숨진 학생의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건 당일 새벽 2시에 가해 학생이 숨진 학생을 만나서 점퍼를 뺏고 폭행을 했습니다. 당일 새벽 2시에? 네, 그렇습니다. 가해 학생이 오후에 또다시 피해 학생을 불러서 2차 폭행을 하다가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경찰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가해 학생이 긴급 체포될 때 그 옷을 입고 있었고 이후 유치장에 입감되고 바로 구속되다 보니까 옷을 갈아입지 못했다는 겁니다. 긴급 체포할 때부터 입고 있었던 옷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숨진 학생의 어머니가 저 옷이 우리 아들 옷이다. 인터넷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숨진 학생의 어머니가 러시아 국적인데 인터넷에 저런 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로 지금 써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들이 숨졌고 패딩이 아들의 것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쓴 글이 맞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숨진 학생의 어머니가 러시아 국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어머니 혼자 아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엔 자신을 숨진 학생의 지인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숨진 학생이 다문화 가정에서 힘들고 외롭게 살던 아이였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해 학생들의 혐의가 말이죠.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죄로 좀 적용이 돼 있는데 네네. 어떤 이유로 살인죄가 아니고 상해치사가 되는 겁니까? 네,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그 부검 결과 숨진 학생의 사망 원인이 폭행이 아닌 추락이었습니다. 추락? 네, 그렇습니다. 또 아직 가해 학생들이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조사 초기에는 숨진 학생이 자살하고 싶다고 해서 말렸는데 스스로 떨어져 숨졌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끌고 가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확보한 뒤에 계속 추궁을 하자 폭행 혐의를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 가해 학생들의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는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서 조금 더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들이 보니까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던데 네.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입니까? 가해자 가운데 3명이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고요. 나머지 1명은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여학생이에요? 네, 한 명은? 그렇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 가해자들은 나이가 만 14세 이상이어서 처벌은 받습니다. 네. 다만 성인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미성년자에게 가벼운 형사처벌을 선고하는 관련 법률을 고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문화 가정의 한 중학생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가해 학생 중에 한 명은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빼앗아 입고 있었고요. 이에 분노한 민심은 가해 중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추적 이건열 기자였습니다.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서 수백만 원어치 술접대를 받은 전직 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석에서 형님, 동생이라 부르며 수개월 동안 수백만 원의 향응을 받았는데 법원은 그 대가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봤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다른 재판부의 피고인에게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청주지법 판사로 지내던 지난 2013년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던 이모 씨에게 재판 청탁의 대가로 630여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전화나 문자로도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며 청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근처에서 만난 데다 이 씨 사건의 공판검사도 함께한 점은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의 행동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봤습니다. 또 결국 중형을 선고받은 이 씨가 접대비를 돌려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심에서도 어떻게 도와주겠다고 한 적은 없었다는 이 씨의 진술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인한 향응이었지 직무 관련 대가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본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뇌물죄와 관련한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뇌물과 직무와의 연관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대법원까지 무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김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며 수백만 원의 향응을 받고도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재범률이 44.7%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이 습관처럼 이뤄지는 이유가 모두 솜방망이 처벌 때문인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안병욱 기자입니다. 지난 9월 16일 새벽 경기 성남시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로 이모 씨는 한순간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과속까지 한 가해 운전자가 버스 정류장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버스를 기다리던 이 씨의 아버지가 현장에서 사망한 겁니다. 실감이 안 났죠. 왜냐하면 아버지 얼굴이 많이 훼손이 돼가지고 유품을 보고 나서 그때 좀 실감이 확 나가지고 피눈물을 흘렸죠. 가해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조만간 다가오지만 유가족은 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까 걱정이 앞섭니다. 양형으로 봤을 때는 최대 1년 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이 약하다 보니
한 번 적발된 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둘 중 하나. 실제 재범률은 45%에 육박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 있게 보장을 해놓은 거죠, 법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도 뭐 이게 별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439명. 국회가 뒤늦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했지만 여야 갈등으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지금 북한에도 한류 콘텐츠가 인기라고 합니다. 그건 뭐 뉴스거리가 아닌데요.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요. 네, 그런데요. 음성적으로 그 노래와 댄스 학원도 생기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처음 듣는 얘기네. 그건 뉴스거리네요. 네. 거기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이요. 북한 중장년층에게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요? 북한 주민 중에 아마 자연인 닮은 분들이 많아서 공감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은퇴 후에 자연인 꿈꾸면서 시청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이 소식은 주진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토구를 파서 자연 냉장고를 만들고 태양열로 조명을 해결하더니 직접 양봉까지 합니다. 비닐을 깔아야 돼요. 안 깔면은 비가 내려와 갖고 저장할 적에 저장했는데 물이 들어가서 못 써요. 자연에서 살아가는 비결이 녹아있는 이 예능 프로그램은 북한 중장년층에서도 큰 인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북 전문 매체가 전해준 북한 주민 편지에서 남조선 드라마는 부유한 상황을 많이 보여주지만 이 예능 프로그램은 우리와 닮아서 많이 본다며 40에서 60대 중장년층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예 음성적으로 한류 학원도 생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노래나 그 댄스 이런 같이 경합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고 댄스나 노래를 가르쳐준 학원 같은 것들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심한 단속에도 북한 정권이 좀처럼 한류 확산을 막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휴대전화입니다. 북한의 핸드폰이 한 600만 대 된다고 그래요? 방탄소년 이거 유튜브로 봅니까? 그런 것이 북한 청소년 사이에 유통되고 있다 이렇게 조그만 SD카드를 휴대전화에 꽂아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몰래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유독 한국 예능만 심하게 처벌하는 만큼 아예 한류를 베낀 중국 예능을 보는 주민들도 생겼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거부감이 별로 없대요. 중국 드라마나 예능을 볼 때에도 단속도 피하고 한국에 대한 그런 열망도 꿈꾸게 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북한 내 한류 확산과 함께 주민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도 커지고 있다고 전합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최근 어린 자녀를 둔 엄마 아빠가 이른 아침에 한 은행 지점 앞에서 줄을 선다고 합니다. 하루 30명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고금리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기종 기자가 이 소식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굳게 닫힌 은행문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가입한 상품은 은행권에선 파격적이라 평가받는 5.5%의 고금리 적금. 가입 기준은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같아 어린 자녀를 둔 젊은 부모들에게 인기입니다. 입소문을 타고 발길이 이어지자 하루 30명으로 가입자 수를 제한하면서 휴가까지 내고 은행을 찾은 아빠도 있습니다. 5년 후면은 이제 큰애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둘째도 이제 뭐 그 나이쯤 되는데 이제 그때 뭐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시중은행들도 아동수당을 겨냥한 아이적금을 속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품보다 높은 금리는 기본, 맞춤형 보험 서비스나 할인 쿠폰 등으로 무장했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요즘 아동수당 받는 것도 있어서. 자칫 흐지부지 쓰게 될 수 있는 10만 원. 젊은 부모들에겐 아이들의 종잣돈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은행들엔 충성 고객을 일찍부터 확보할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여러분은 회사에서 얼마를 받고 일하십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받은 평균 연봉이 3,475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75만 원, 2.2%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상위 10%에 속하려면 연봉 6,700만 원이 넘어야 하고요. 상위 20% 커트라인은 4,900만 원이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근로자들의 연봉은 2,720만 원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억소리 난다는 봉급쟁이, 그러니까 연봉 1억 원이 넘는 근로자는 모두 44만 명, 전체 근로자의 2.9%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그동안 큰 격차를 보였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봉 차이도 조금씩 좁혀지는 양상이고요.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하루 평균 임금도 나아지고는 있지만 근무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강산 관광 시작 2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공동행사가 북측 금강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행사엔 현정은 회장을 포함한 현대그룹 임직원 30명과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북한에서 금강산 관광 기념 행사가 열린 건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지연 방안 등 관련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일인 오늘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마치 초겨울이 가까이 온 듯했습니다. 추위와 함께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미세먼지도 유입됩니다. 밤부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점차 탁해지고 있는데요. 내일 국내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중서부와 전북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나쁨 수준을, 그 밖에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하늘은 차차 맑아지겠지만 쌀쌀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4도, 내륙 일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종일 흐린 하늘을 보였고 중부지방에서도 구름이 많이 지났습니다. 내일 중부 서해안에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의 한낮 기온은 15도 안팎이 예상되는데요. 제주에서는 새벽까지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맑은 가운데 강릉은 아침에 6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 추워지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